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잠들려는 순간 귓가에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사위를 조심해. 꿈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다음 날 3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위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유산 정리해야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이유로?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대 도장 찍지 마. 모든 걸 빼앗으려 해.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였더니 충격적이었어요. 집과 예금 전부가 사위 앞으로 넘어가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사위를 추궁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리고 남편 사진 액자가 저절로 떨어졌어요. 사위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죽어서도 아내를 지킨 남편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놀라운 49일간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행운이 함께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작은 주택. 73세 박순희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일수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49일째 되는 날이었죠. 49제를 지내고 돌아온 순희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혼자네요. 순희는 거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순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순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이유는 너무 피곤해서였죠. 49제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으니까요. 눈을 감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귓가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순희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분명히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보, 나야. 목소리는 더 또렷해. 순희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꿈이었나? 순희는 다시 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여보, 조심해. 민준이를 조심해. 민준이라니. 순희의 사위 이름이었습니다. 딸 지연이와 결혼한 지 10년째.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무슨 말이에요? 당신? 순희가 허공에 대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방 안을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는 어젯밤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분명히 남편 목소리였어요. 오전 11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위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42세 민준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어머, 민준이? 어떻게 왔어? 아버님 49제 지났잖아요.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어요. 순희는 민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도 안 왔던 사람이 왜 갑자기? 지연이는? 아내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왔어요. 민준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집안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럭저럭 살아. 아버님 유산 정리는 하셨어요? 순희는 그 질문에 뜨끔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아직이야. 마음이 안 잡혀서.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복잡한 절차들이 많잖아요.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상속 관련 서류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순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법률 용어 투성이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죠. 이거 변호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에이, 어머님. 저 믿으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나쁜 짓 하겠어요?
민준의 미소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 남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이를 조심하라고 했던 그 말. 그래도 천천히 봐야겠어. 나 눈도 침침하고. 어머님, 이거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이번 주까지 처리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아요. 민준이 조금씩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 지연이랑도 상의해야지. 아내도 동의했어요. 어머님만 도장 찍으시면 돼요. 민준은 인주를 꺼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오늘은 안 돼. 머리도 아프고 피곤해. 순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잠깐 짜증이 스쳤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꼭 준비해 두세요. 민준이 나간 후 순이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저녁 7시 순이는 딸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민준이가 다녀갔어. 네? 민준이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습니다. 응. 유산 정리 도와준다면서 서류 가져왔더라. 엄마, 무슨 서류요? 상속 관련 서류래. 근데 민준이가 너도 동의했다던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민준이가 무슨 짓 하려는 거예요? 순이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딸도 모르는 일이었던 겁니다. 엄마,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내일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순이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도대체 민준이가 무슨 속셈일까? 그날 밤 순이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죠. 새벽 2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 말 들었지? 민준이 조심해.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그래, 나야. 여보, 절대 서류에 도장 찍으면 안 돼.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해. 무슨 소리예요? 내일 변호사한테 가. 서류 확인해봐. 집도 예금도 다 민준이 앞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순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난 널 지킬 거야. 죽어서도. 조심해, 여보.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자신을 지키려 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서둘러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서류에 도장 찍으시면 집과 예금 전부가 사위분 명의로 넘어갑니다. 순이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으시죠? 완전히 빼앗기는 겁니다. 순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믿었던 사위가 자신을 이렇게 속이다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순이는 서류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민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남편은 계속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걸까? 그날 오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 2시에 갈게요. 서류 준비해 두세요. 순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올 필요 없어. 난 도장 안 찍을 거야. 전화를 끊고 순이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50분 순이는 거실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변호사가 확인해준 서류가 들려 있었죠.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어떻게 속이려 했는지.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이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밝은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죠? 들어와. 순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꼭 처리하셔야 해요. 내일이면 세금 폭탄이. 앉아. 순이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이 앉자 순이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한테 보여줬어.
이 서류에 도장 찍으면 내 집이랑 예금이 다 내 앞으로 넘어간다더라. 민주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는데?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님, 저는 그냥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도와준다고? 내 전 재산을 빼앗으려던 게 도와주는 거야? 민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짜 속셈이 드러난 겁니다. 어머님도 이해하셔야죠.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순간 민준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위 흉내를 내지 않았죠.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시어머니 재산 빼앗는 게 당연한 거야? 어차피 나중엔 다 지연이한테 갈 거잖아요. 미리 받는 것뿐이에요.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위로 뒀다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혼자 이 큰 집에 사실 필요 없잖아요. 요양원 가시는 게 낫죠. 민준의 말에 순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감히 내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실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창문이 덜컹거렸죠. 뭐야? 민준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순이도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더 세게 흔들렸습니다. 커튼이 사방으로 날렸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남편 사진에서 푸른 빛이 강하게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민준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민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것을. 여보, 당신이에요? 순이가 사진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순간 더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민준의 머리카락이 세차게 날렸습니다. 으악, 뭐야 이게? 민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남편 사진 액자가 저절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액자는 천천히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내리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다가 정확히 민준의 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 유리가 깨졌습니다. 아!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남편의 사진이 민준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 나가야겠어요. 민준은 바닥을 기다시피 하며 현관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손잡이를 돌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문이 안 열려요. 민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이는 침착하게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순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 여기 있어. 너를 보고 있어.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다시는 우리 집에 발 들이지 마. 그리고 지연이한테 이혼하라고 해. 우리 딸은 너 같은 인간이랑 살 수 없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죠. 그 순간 현관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습니다. 마치 나가라는 신호처럼 민준은 기다렸다는 듯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굴러 내려가다시피 하며 도망쳤죠. 차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바닥에 떨어진 남편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순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딸 지연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민준이한테서 전화 왔어요.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무슨 일 있었어요? 순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아빠가? 응,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줬어. 지연은 벽에 다시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세액자에 담긴 아버지는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엄마 지켜주셔서.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 그놈 다시는 안 올 거야. 당신 정말 고마워요.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어. 보이지 않아도 느껴줘. 알아요.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 남편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8시 딸 지연이 순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45세 지연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이혼 통보 문자 때문이었죠. 엄마, 정말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지연은 황급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차분하게 딸을 앉혔습니다. 앉아라. 차근차근 얘기해 줄게. 순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가져온 서류, 변호사의 확인, 그리고 창문이 흔들리고 사진이 떨어졌던 일까지.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정말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거예요? 그래. 변호사가 확인해줬어. 이 서류에 도장만 찍었으면 집도 예금도 다 민준이 앞으로 넘어갈 뻔했어. 지연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 인간이 감히 10년 동안 속은 거예요, 제가? 지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그런 인간을 못 알아본 거예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엄마, 그런데 정말 아빠가 나타나신 거예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줬어. 49제 날 밤부터 계속 경고해 주셨어. 지연은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세액자에 담긴 아버지는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엄마 지켜주셔서. 지연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순이도 함께 절을 했죠. 다음 날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이가 사기를 치려 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 사람과 완전히 끝내고 싶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편 민준은 집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악몽처럼 떠올랐죠. 흔들리던 창문, 떨어지는 액자, 열리지 않던 문. 미친 거 아니야? 귀신이 어디 있어? 민준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공포는 너무 생생했으니까요. 며칠 후 민준은 순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보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 중. 재산 사기 미수로 고발됨. 민준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직장도 이를 위기에 처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주 후 경찰서 조사실. 민준은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당신이 준비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도 인정합니까?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빚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3억 원이 넘는 빚이.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속이면 안 되죠. 민준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이와 지연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개월 후 지연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순이는 딸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지. 내 아버지 덕분에 집도 지켰고.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다니.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런 거야.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거지. 그날 밤 순이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지켜졌어요.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걱정 마세요. 나도 잘 살 테니까. 순이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 그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이의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민주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지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순이는 정원에서 국화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노란 국화였죠. 여보, 올해도 국화가 예쁘게 폈어요. 순이는 꽃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은 자주 이렇게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록 대답은 없었지만 순이는 남편이 듣고 있다는 걸 알았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지연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야? 제가 새 직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랑 같이 살까 해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네,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저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순이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그날 저녁 모녀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김치전. 순이는 남편 사진 앞에도 한 그릇 차려놨습니다. 여보, 우리 지연이가 이제 같이 산대요. 좋죠? 지연도 아버지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엄마 모시고 잘 살게요. 식사를 하는 동안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도 아빠 목소리 들려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날 이후로는 안 들려. 아마 이제 안심하신 것 같아. 그럼 섭섭하시겠어요? 아니야. 내 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며칠 후 순이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지연도 함께였습니다. 모녀는 정성껏 벌초를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순이는 남편 산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일도 잘 해결됐고 지연이도 새 출발했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 아버지 분명 기뻐하실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야. 아빠와 엄마가 그런 사랑이었네요. 그래,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어.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시켰던 물건이었죠. 뭐예요, 엄마? 새 액자야. 내 아버지 사진 더 크게 뽑아서 걸려고.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액자를 걸었습니다.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남편의 미소가 집안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남편이 떠난 지 100일이 되었다. 49제 때 나타나 나를 지켜준 남편.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제 지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어요. 일기를 덮고 순이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잘 자요, 여보. 사랑해요. 그 순간 방 안에 부드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순이와 지연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순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 왜 여기 있어?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순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잖아. 남의 재산 빼앗으려 했으니까. 그래도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민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민준이 재빨리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얘기하러 온 거예요. 손 놓아.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등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등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점점 더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전 그날의 공포가 떠올랐죠. 그때 현관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습니다.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으악!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이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또 지켜주셔서. 순이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민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니야. 저리 가.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이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준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지연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순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분노했습니다. 그 인간이 또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괜찮아. 내 아버지가 쫓아냈어. 하지만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지연은 그날 밤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민준이 다시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순희 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이민준이라는 남성이 정신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귀신을 봤다며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순이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또 지켜주신 거죠? 순이는 남편 사진에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제 민주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난 당신을 지킬 거야. 항상.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또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의 사랑이 정말 대단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평생 사랑할게요. 순이는 산소를 정성껏 손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민준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귀신을 봤다며 난동을 부린 남자 이야기였죠. 어느 날 오후 옆집 아주머니가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65세 김옥순이었습니다. 순이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러세요, 아주머니.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옥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보셨는데요? 순이 씨 집 현관 앞에서요. 그 사위분이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옥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뭔가한테 쫓기는 것처럼 도망가더라고요. 순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창문으로 봤는데 순희 씨 집에서 이상한 빛이 나오더라고요. 푸른색 빛이요. 그게 우리 남편이에요. 순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옥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돌아가신 남편분이요? 네. 우리 남편이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순희는 지난 6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옥순에게 설명했습니다. 49제 날 밤 남편의 경고, 민준의 사기 시도,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들까지. 옥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제가 본 게 정말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이라기보다는 제 남편이죠. 저를 지키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옥수는 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 정말 대단한 사랑이네요. 죽어서도 아내를 지키다니. 그래요. 50년을 함께 산 사랑이에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순희 집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전해졌죠. 죽어서도 아내를 지키는 남편 50년 사랑의 힘동네 노인정에서는 순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영감도 그랬으면 좋겠네. 진짜 사랑이란 게 저런 거지. 어느 날 동네 신문사에서 순희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박순희님, 정말 남편분이 나타나신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증거도 있고요. 순희는 민준이 가져왔던 사기 서류와 변호사 확인서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는 전 재산을 빼앗길 뻔했어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독자들이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순희에게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죠. 한 60대 여성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남편이 돌아가신 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사기꾼이 찾아왔는데 그날 밤 남편이 꿈에 나타나 경고해줬죠.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순희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자신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죽음도 넘어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순희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당신 자랑스러워요. 사진 속 남편이 더 환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순희는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간극장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순희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순희는 지연과 상의했습니다. 엄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빠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순희는 방송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송 촬영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희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촬영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PD와 작가, 카메라 감독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희님. 저희가 오늘 촬영하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희는 정성껏 차를 대접했습니다. PD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순희님의 일상과 남편분과의 추억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순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편분과 언제 결혼하셨나요? 50년 전이에요. 23세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살았죠. 어떤 분이셨나요? 순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정말 사랑해줬죠.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49제 날 밤 정말 남편분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꿈인가 했는데 너무 생생했어요. 사위를 조심하라고 했죠. 순희는 그날 밤부터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PD와 작가는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창문이 흔들리고 사진이 떨어진 것도 정말인가요? 네, 이웃 아주머니도 봤어요. 증인이 있어요. 촬영팀은 옆집 옥순도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어요. 푸른 빛이 순희 씨 집에서 나오는 걸요. 그리고 사위분이 혼자 뭔가한테 쫓기는 것처럼 도망가더라고요.
옥순의 증언은 순이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촬영은 남편 산소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순이는 산소 앞에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방송 촬영하러 왔어요. 당신 사랑을 세상에 알리려고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카메라 감독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정말 신비로워요. 마치 남편분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촬영이 끝나고 PD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2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순이는 지연과 함께 방송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순이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남편 사진 앞에서 대화하고 산소를 찾아가는 모습까지. 특히 산소에서 바람이 부는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순이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이 씨,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남편 보고 싶어졌어요.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네요. 다음 날 순이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죽어서도 아내를 지킨 남편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울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네요. 저도 남편한테 더 잘해야겠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순이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날 밤 순이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잘했어. 우리 사랑을 세상에 알려줘서 고마워. 당신이 더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어. 보이지 않아도 느껴줘. 남편이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방송 이후 순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이를 찾아왔고 강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교에서 강연 초청이 왔습니다. 박순이님, 우리 대학교 학생들에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제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순이님의 이야기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해요. 순이는 강연을 수락했습니다. 지연이 함께 갔습니다. 대학교 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이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50년 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제 평생의 사랑이 되었죠. 순이는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씩 들려줬습니다.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딸을 낳았던 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죽어도 당신을 지킬 거야.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은 약속을 지켰어요. 49제 날 밤부터 저를 지키기 시작했죠. 순이는 민준의 사기 시도와 남편이 나타나 자신을 지켜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시간도 공간도 넘어서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머니처럼 평생 사랑할 수 있나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롭지 않으세요? 남편분이 안 계신데요. 외롭지 않아요. 남편이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져요. 학생들은 감동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동했어요. 저도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순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학생들이 감동받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내 아버지 덕분이야. 그날 밤 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해줬다. 많은 학생들이 감동받았다. 여보, 우리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한 달 후 순이는 책을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안이 온 것이었습니다. 순이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책이요? 제 이야기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읽고 싶어 하세요. 순이는 지연과 상의했습니다. 엄마, 좋은 것 같아요. 아빠 사랑이 책으로 남으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순이는 출판을 결정했습니다. 책 제목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이의 책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독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순이님, 책 읽고 울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제 남편한테도 이 책 선물할 거예요. 순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됐어요. 베스트셀러래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순이는 산소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평생 사랑할게요. 그리고 저도 죽으면 당신 곁으로 갈게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순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보여요? 별이 반짝이고 있어요. 당신도 저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죠?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산소 다녀왔어. 오늘은 무슨 날도 아닌데요. 그냥 보고 싶어서. 모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도 밥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랑 같이 드세요. 순이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우리 사랑을 세상에 알려줘서. 당신이 더 수고했어요. 저를 지켜줘서.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영원히. 남편이 순이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 순이는 남편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50년 사랑의 온기가 여전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순이는 남편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것이 순이와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